이 유니폼을 딱 맞춰가지고 옷 새로 사지 않아도, 예. 왜냐하면 무대에 섰는데 지난달에 입었던 거 또 입고 나오면 아니 막 5천만 원 1억씩 번다고 하는데 옷이 없는 거야 뭐야 이러니까 항상 또 새로운 옷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유니폼을 멋진 것을,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아주 패셔너블하게 아주 멋있게, 예, 예, 뭐 하여간 이런 저런 멋있는 유니폼으로 딱 통일해서 입으면은 그냥 매달 입고 와도 별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버려지는 옷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고 우리 후손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망가뜨려 가지고 지금 우리 후손들 쓸 그런 지구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든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는 그런 경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세상이 이런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저녁이죠. 네, 메인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메인데이는요, 줌으로 물론 송출되지만 여기 또 센터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오늘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회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그룹 마음대로 하는 그런 라방데이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모든 애터미의 행사 시작과 끝은 사운제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 카메라들 켜주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모두 일어나서 사운제창 하겠습니다. 사운제창 준비! 자,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서기다. 아자. 네, 모두 앉아주시고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오늘 저희 그룹에서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인생 시나리오 발표입니다. 네,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 중에 첫 번째, 아주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한 너무 중요한 그런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할 이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어떻게 소개할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닉네임을 하나 지어봤습니다. 애터미 명지 퍼스트 때 떠오르는 샛별 라이징 스타. 네, 김준영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게 된 곧 세일즈 마스터 김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꿈과 목표 설정이라 생각해요. 보통 이 꿈이 커져야 저희가 그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거나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꿈이 클수록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를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이 시나리오가 제 족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쓴 것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 정말 긴장을 하고 말 떨게 되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더라도 지금 제 인생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열심히 내가 뭘 원하는지 절 되돌아보고 진정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눈을 감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2039년 10월 27일 오전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커튼이 열리면서 햇빛이 제 눈을 쏘아댑니다. 눈을 떴는데 아주머니께서 아직 밥을 다 차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가 5분이 지났나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밥 다 됐다고. 그래서 주방으로 걸어 나가서 식탁을 보니 돼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맛있게 먹고 나서 그릇을 식탁에 둔 채로 전 다시 서재로 갔어요. 설거지는 모두 아주머니가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에 빠졌어요. 20대 초반을 회상을 하면서 저는 설거지와 청소, 빨래, 뭐 바닥 쓸고 닦고 정말 많은 청소들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제 손으로 하고 있지 않는 모습에 미소를 지으면서 낮잠에 들게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집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였고요. 두 번째는 차에 대한 건데 2037년 8월 20일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차고지에서 30분 동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5대가 있는데 무엇을 타고 갈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중 2대까지 선택지를 줄였는데 그 2대가 에스턴 마틴 그랑 카브리오와 마세라티 DB11 볼란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부인데요. 제 인생 영화가 위대한 개츠비와 노트북이에요. 이게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공간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약간 하나는 그냥 자기가 원하던 집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엄청 큰 대저택을 만들어서 파티를 열고 아무튼 그런 러브 스토리를 저도 만들고 싶어서 제 인생을 책으로 만들어서 또 영화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에게도 이걸 책을 출간하고 영화를 내면서 나온 모든 수익금은 그 제가 사지 절단 장애인이거든요. 사지 절단 장애인들에게 모두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이 있어요. 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처음에는 성취, 그다음 사랑, 마지막은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독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쉬는 날에 밥을 먹고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첫째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책을 읽는 거예요. 저는 책을 덮고 나갈 참이었었는데 제가 그만 보면 아들도 첫째 자식도 그만 읽을까 봐 책을 덮지 못하고 반강제로 2시간 동안 계속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사실 저는 아직 4개밖에 정하지 못했어요. 생생하게 생각나는 게 4가지밖에 없고 아무튼 이상으로 제 인생 시나리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은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들어봤지만, 네. 많은 인생 시나리오 발표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네. 그 가정부 아줌마까지 등장하는 그런 인생 시나리오는 처음이어서, 근데 굉장히 새롭고, 너무 생생하게 저도 그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고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김준유 사장님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생각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많은 분들 앞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사업 설명이었는데, 네, 그 전에 우리 안준영 본부장님 스타마스터에서 지금 이스탄불 터키에 가 있으신 거를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이스탄불 현장을 한번 우리 최초로
메인데이 메인데이가 아니고 라방데이 최초로 동시 이원 중계를 한번 아, 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한번 나와주세요. 모두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터키 이스탄불 현장에 와 있고 2시부터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라방데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우리 오늘 특별히 이스탄불 팀과 팀 FC 이스탄불 팀과 우리 한국에 있는 팀 FC 팀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네. 메라바 메라바. 여러분 부러우시죠? 네. 우리 지금 터키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터키 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열정적이에요. 이번 우리 일정에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일정에도 정말 갈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돌아갈 거고요. 오늘 라방데이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듬뿍 받으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강의도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제가 TV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뭐 이스탄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라방데이도 이 기운을 받아서 한번 끝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네,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 해 주실 분은 영 리더스 최초 입성 우리 FC 팀에서 영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곧 리더스로 또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샤론 로즈 마스터 조승훈 국장님 모시고 사업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 컨설턴트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요 강의 주제가 지난번에 저희 안준영 본부장님이 잠깐 그 강의를 진행을 하셨던 같은 주제긴 한데 그 조승훈이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좀 새롭게 준비를 좀 다시 해봤습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 말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뭐 애터미 사업에서만 뭐 진행된다고 애터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퍼스널 브랜딩은 각종 분야에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본격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뭐 보험 일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는 분들도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 본인의 그 개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의 뜻을 살펴보면은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퍼스널 개인의 브랜드. 그래서 이 개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그 자리를 잡아 있는데 그 안에서 개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돋보이는 그런 액션이 없으면은 그런 성공적인 면모가 없으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애터미를 어떻게 개인 브랜딩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브랜드라고 부르는 이 로고를 가진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대부분 아는 브랜드이실 거예요.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구찌 명품 쪽도 있고요. 뭐 맥도날드, 뭐 펩시, 비자, 뭐 이런 세븐일레븐 편의점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 각기 브랜드들의 로고만 보더라도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이 브랜드의 제품을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회사의 제품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를 예로 들자면은 스타벅스의 로고만 보더라도 이 그 세이렌이라는 이 과거의 신화적인 그런 인어 같은 생물이 있어요. 이제 음성으로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뭐 그런 신화적인 생물인데 이 세이란이라는 그 특정한 캐릭터를 본떠서 이제 스타벅스는 로고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가 시작된 거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1위인 카페로 점유율을 자리 잡은 데는 아마 이 로고도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탕에 이 어떤 로고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카페에서도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쓰는 순간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캐릭터성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그런 로고도 굉장히 개인 브랜딩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장사를 한다던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정한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이 중에 한 가지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스타그램, 그다음 유튜브, 틱톡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로고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들이 있냐면 이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 회사들은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이 회사들이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그 일반 사람들이 아니면 사업자들이 개인들이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활동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의 방향성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 틱톡에 있습니다. 이 틱톡에 있는 어떤 점이 바뀌게 됐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이 숏폼 시장, 숏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숏폼 시장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가 약 1,40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로 하면은 한 202조 원 정도를 상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25% 이상의 성장세가 매년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 숏폼과 AI가 접목되면서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 이커머스, 교육, 기업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숏폼 시장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광고 및 브랜딩이 있어요. 광고 및 브랜딩이란 이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이런 숏폼에 그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짧고 굵게 사람들에게 선호가 된다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이 바쁜 사회에서 시간을 많이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브랜딩을 할까를 고민하던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짧고 굵게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우리 TV를 예로 들자면은 예전에 그 15초 안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그 15초가 이제 인터넷에까지 접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크리에이터 경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회사, 이 인스타그램 쇼츠, 틱톡 같은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를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개인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뭔가 본인의 창의성, 이제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김준영 사장님처럼 굉장히 시각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행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각종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 경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상결의 연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기존의 미디어를 주로 활용을 하던 플랫폼이었다면은 지금은 그 미디어에서 더 나아가서 미디어 쇼핑까지, 라이브 쇼핑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로 이어서서 이제 유튜브 쇼핑이라던가 틱톡 샵,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으로도 라이브로 송출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육 및 정보 제공인데 요거는 실제로 그 많은 대기업에서 이런
숏폼 영상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긴 회사 소개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긴 뭐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짧고 굵게 그리고 재미있게 숏폼을 활용해서 직원을 교육하고 제품 설명을 하는 이런 마케팅 콘텐츠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숏폼 콘텐츠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장단점을 제가 살펴보자면은 장점으로는 먼저 이 빠른 소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화장실을 갔을 때 뭐 대부분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신문을 본다던가 아니면 책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쇼츠 아니면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면서 이제 실제로 뭐 마트 화장실이나 백화점 화장실에 가면은 다들 뭐 좀 시끄러워요. 이렇게 음성을 다 틀어놓고 뭐 릴스를 보거나 쇼츠를 보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소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면은 또 높은 몰입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 지루함이 없어요. 어떤 거를 특정한 거를 내가 주의 깊게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뭐 15초 안에 뭐 더 빠르면 10초 안에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보고 지나가는 그런 컨텐츠 때문에 요즘에 문제성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럴 가능성 증가예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가 있어요. 해시태그를 걸면은 그 태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검색이 되고 지금은 알고리즘이라는 AI 시스템 때문에 관련 그 검색률을 학습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이 해시태그가 주로 어떤 해시태그들이 그 주로 쓰이는지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 가장 높은 검색률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이런 그 가능성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그 틱톡이 유행을 하면서 이 각종 뭐 댄스 챌린지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챌린지 형태로 다 함께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 챌린지가 그 탄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틱톡을 잠깐 찾아봤을 때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애터미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이게 애터미 챌린지가 짧게 있었는데 유행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애터미가 굉장히 폐쇄된 그런 조직이고 또 그 문화적으로 이 애터미 내에서 틱톡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이대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쇼츠가 굉장히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제작 부담이 없어요. 실제로 저도 자주 이제 이용을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이 짧은 영상에 굉장히 적응이 되다 보니까 길게 제작하는 것보다 짧게 제작했을 때 조회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케팅 브랜딩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숏폼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긴 걸 못 보잖아요. 긴 영화도 못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 제품 광고나 브랜드 광고를 모든 그 우리가 알 만한 업체들이 다 이 숏폼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광고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점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단점을 살펴보자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전달이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애터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를 15초 안에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호기심을 주는 뭐 단어라든가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호기심을 주고 문의가 오는 사람들한테 이 구체적인 심층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브랜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이 뭐 인스타그램으로 예를 들면은 릴스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브랜딩했다면은 나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10초를 표현하든 1분을 표현하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 브랜딩이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충분히 갈고 닦으면은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빠른 소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이랑 연결된 건데 이 메시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숏폼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뭐 밤을 새는지 모르고 해가 뜰 때까지 보다가, 나도 모르게 해가 떴네 해서 이제 당황하는 그런 일들도 저는 겪은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희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굉장히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금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로도 뭐 ADHD라든가 주의력 결핍이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왜냐하면 뭐 세 가지만 보더라도 유튜브 안에서도 이 쇼츠가 너무 많거든요. 쇼츠, 뭐 애터미 쇼츠라고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애터미뿐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육볶음을 만든다. 그러면 제육볶음을 치면은 이 쇼츠가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만큼 콘텐츠의 바다가 되어서 이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이 쇼츠를 활용하고 쇼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웬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회수 전쟁이거든요. 조회수와 뭐 댓글 그리고 알려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쇼폼 컨텐츠를 잘 활용만 하면은 굉장히 미래 전망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 이것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있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또 강렬하게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숏폼 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숏폼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배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금만 늦게 오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이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안 왔다 이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이제 심리까지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내가 저거는 좀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지적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적응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의 지원과 성장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우리 실생활에 또 우리 사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AI와 이 플랫폼이 결합이 되면서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커졌어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애터미 터키 사업에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많이 확산이 되고 또 그들로부터 또 많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사업 성장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활용 증가인데 이 브랜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나라는 제가 이제 터키에서는 조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제가 특정된 짧고 굵게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거고 또 이 조라는 거를 쓰면서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애터미라는 브랜드와 그 브랜드 이미지와 또 나라는 캐릭터와 그거를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뭐 개그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품에 더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는 부분으로 나의 강점을 좀 활용을 한다면은 이 비즈니스에도 마케팅에도 굉장히 활용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AI뿐만 아니고 VR이나 AR 이런 부분까지 이제 메타버스까지 결합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낸 건데 이걸 찾을 때도 챗GPT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챗GPT가 없으면은 조금 생활이 좀 불편할, 그 사업이 좀 불편할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생성형 AI다 보니까 내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내고 정보를 정리해야 될 일을 그냥 내가 그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문장들을 조합해가지고 입력만 하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나의 모습 아닌가? 많이 떠오르실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이제 사업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실 피곤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릴스와 쇼츠와 저는 틱톡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꽤 많은 동기부여 관련 정보들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보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또 그것만 뜨는 게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게 또 뜨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본다고 시간이 가고 그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항상 좀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 지적을 한 분도 여기 계실 거고 아니면 지적을 당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릴 때 보면은 이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를 보기 위해서 TV 가까이에서 많이 봤었어요. 가까이에서 보다 보니까 가까이에서 보면은 눈이 나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동그랗게 오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빛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보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이런 숏폼 플랫폼을 어떻게 애터미에 접목해가지고 사업으로 연결을 시킬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국내 애터미 사업과 해외 사업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각기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내 사업에서 하는 애터미와 해외 사업에서 하는 애터미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들이 피부만 다르지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후와 날씨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덥고의 차이지 뭐 인종별로 피부 타입이 다르고 그렇진 않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아토피가 그 나라에 아토피가 없는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이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전혀 다르지 않고 그리고 국내 사업의 반응도 해외 사업의 반응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은 글로벌 단위로 지금 한국을 뺀 모든 나라를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한국만 뺀 79억 5천만 명 정도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사업의 비전을 저는 더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왼쪽을 보시면은 요즘 핫한 그 안성재 셰프님이시죠? 그 흑백 요리사 나오셨던 분인데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에 좀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깔끔한 복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지만 이 정우라는 배우가 굉장히 캐주얼한 패션들을 좀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함에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따지면은 저는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복장과 이 태도로부터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 나도 모르게 풀어집니다. 풀어지고 굉장히 나태해지고 굉장히 막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복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비군 훈련을 가더라도 이 복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정말 그 정석대로 우리가 군대에서 이등병인 것처럼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올바른 행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뭐 옷을 빼입는다던가 뭐 단추를 잠그지 않는다던가 총을 끌고 다니다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복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의 마음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행동까지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산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뭐 집에 혼자 있으면 이렇게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간혹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정장으로 또 세수도 하고 머리도 세팅해서 깔끔하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사업에 임하는 내 자세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내 재택근무로 나 혼자 있는 집이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부터 나를 좀 더 바르게 정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패션들이 있죠. 근데 이런 복장으로 이런 자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복장도 복장이지만 문제는 이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듣는 태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저는 뭐 불량함을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뭐 판단과 선택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 가고 싶어서 갔든 아니면은 누구의 강요로 인해서 갔든 그 자리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나한테 두 번 다시 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강의고 어떤 얘기든 간에 누가 얘기하든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제 파트너라면은 조금 지적을 할 것 같아요. 조금 지적을 할 것 같고 조금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한다고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느끼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이면은 내 사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각종 강의들을 많이 노출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터키 트라브존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터키 분들의 자세가 조금 부끄럽게도 한국인들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물론 애터미라는 브랜드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었고 기존의 제 파트너들도 있었고 신규 회원분들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자세가 뭐 복장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터키의 문화가 우리랑 다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터키 문화에서는 복장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를 깔끔하게 보여야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터키 사람들이 이 신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발을 닦고 나가는, 외출을 할 때도 닦고 나가는 이런 신기한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장해서 이런 세미나를 듣는 태도를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환영사를 하고 안준영 본부장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원래 40분짜리 강의였거든요. 2시간을 해버렸어요. 사람들 태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지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예. 그래도 열정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뭐 애터미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장이 깔끔했을 때 마음가짐도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 분들이거든요. 여기 이제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부터 이제 각종 임페리얼 마스터와 우리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까지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다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복장과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올바르다라는 느낌을 공통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혹시나 생각을 하고 또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는 아니지만 내가 뭐 비록 에이전트나 그냥 일반 회원이더라도 이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복장과 태도를 좀 갖춰서 사업을 하시면은 좀 더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하다가 왜 땅콩이 이거를 가져왔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애터미 사업을 제가 비유를 하려고 보니까
이런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현재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꽃 씨앗도 있고, 뭐 열매를 맺는 씨앗도 있고, 아니면 나무가 자라는 씨앗도 있고, 그 씨앗이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어떤 걸 심어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 씨앗을 심으면 장비가 될 것이고, 뭐 나무 씨앗을 심으면은 나무가 되고, 채소는 채소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는 애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라는 씨앗을 심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색깔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애터미라는 중심이 같은 거예요. 애터미는 결국 도구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애터미가 뭐 어떻다고 해서 나의 인생관까지 바꾸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최소한 내가 누군가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알릴 때 애터미에 대해서 임하는 나의 자세부터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애터미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심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흔들리냐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중심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이 길었는데 제 인스타그램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실제로 터키 인스타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계정이고, 요건 이제 한국 계정인데, 둘 중에 어떤 계정이 더 오래된 것 같나요? 네. 우측 계정이 더 오래된 것 같지만, 요 계정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이 계정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애터미스럽게 좀 꾸미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건데 게시물 수 대비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 이유는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터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달에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매일매일 여기 반짝반짝 돌아가는 게 이제 스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게시물을 올리는 건데,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이 스토리를 올린 거를 하이라이트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는 일기 같은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하루 쓰고 나면 24시간 후에 사라져요. 다시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어 내가 알렸으면 하는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로 등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 계정과 한국 계정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국 계정은 최근에야 이제 조금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더라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스토리, 그 다음에 릴스, 그 다음에 게시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잘 올리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 프로필이더라고요. 프로필. 여기 딱 처음 계정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문구들, 그리고 링크를 하나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만의 뭐 회원 등록 링크를 구글로 만들어 가지고 폼을 링크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 관련 유튜브 채널을 링크로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프로필을 어떻게 꾸미냐도 사람들의 그 팔로워를 얼만큼 만들 수 있느냐도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서 나를 브랜드화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으로 마스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년 조금 안 되게 지금 터키 사업을 하고 또 애터미 사업은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준영 본부장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루함을 견디고 지루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표현을.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그게 결국에는 기본과 연결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듣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지켜나갔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본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 기본이란 제품 애용, 그 다음 성공의 8단계, 이 성공 법칙이죠. 그 다음에 시스템 참여. 이 세 가지로 저는 기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은 제품 애용은 애터미 제품을 최소한 100가지 이상, 지금 현재 600가지 정도가 애터미 샵에 등록이 돼 있는데 100가지 이상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집에 뭐 주방에 쓰는 거, 욕실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뭐 청소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만 바꿔도 100가지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100가지 이상으로 제품 애용을 하는 단계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에는 제가 항상 꿈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꿈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4단계로 표현을 하면은 꿈을 세워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생겨야 계획을 하고 계획이 생겨야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꿈이 없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결국에는 꿈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부정적인 늪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를 통해서 먼저 꿈을 세우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참여인데 시스템 참여에는 조금 많이 적었어요. 이게 제가 원래라면은 시스템 참여를 이 한 페이지에 다 채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듣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먼저 세미나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이게 모든 스폰서님들이 제 초기 사업 단계에서 하셨던 말인데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에 가지 않으면은 내 애터미를 해야 되는 이유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꾸 현실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상을 쫓고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미나에 가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꿀팁을 듣고 그다음에 나한테 접목하고 그걸 실천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현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요거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생각만 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콜드 컨택을 하면서 현장 사람들을 만나고 뭐 주변 상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되지만 저는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컨택을 하든 오프라인에서 컨택을 하든 뭐 주변에 뭐 이번 설에 가가지고 친척들한테 얘기를 하든 뭐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애터미와 관련된 그 현장에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쇼폼을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뢰는 제 주변 분들이 이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녀석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애터미 사업에 임하는지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인데 이거는 그 우리 스폰서인 그 이덕우 임페리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한자 용어는 아니고 그냥 적어야 산다. 그래서 뭐든 간에 일단 적어야 돼요. 적으려면은 세미나에 가야겠죠.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뭐든 적고 그 적은 걸 토대로 내가 내 상태를 다시 살펴보고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나만의 그 동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애터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그것도 세미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상온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조금 불순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애터미와의 그 이꼬르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렇지 않게 외치던 이 사운이
마음 깊이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단어적인 원래 사원을 외쳐야 되니까 외치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고 어,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회장님이 풀이를 또 하셨더라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애터미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애터미를 도구로 활용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그런 의미이고 생각을 경영한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은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작은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벌써 생각을 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강의를 듣으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데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집에 가가지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는 방법부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상상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성공한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김준영 사장님처럼 그리고 시각화하고 그거를 내가 말로 표현을 하면서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고 혼자 영상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그 애터미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생 시나리오 발표 무대에서 모든 뭐 수십만 명의 이제 TV로 다 송출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발표를 잘 하면은 유튜브에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고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 겸손히 섬긴다는 거는 굉장히 낮은 곳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사업적인 의미로 보면은 계보도상 가장 밑에서 내가 회원 등록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판매를 하고 또 사업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교육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도 맞지만 나의 파트너들 그리고 나의 주변의 소비자들까지도 겸손하게 뭐 하다못해 선크림 하나라도 주문을 들어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빨리 달려가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결국에는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파트너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 혼자만 잘하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세일즈 마스터예요. 뭐 세일즈 마스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의 꿈은 처음부터 임페리얼 마스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업에 임할 때는 내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은 나와 함께하는 사업자들, 나와 함께 열심히 한 곳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임페리얼 마스터로 만들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한 로열 마스터까지 간다면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파트너의 파트너까지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애터미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내 쇼핑몰을 오픈해 놓고 남의 가게에서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태수 로열 마스터께서 강의를 하신 건데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강의에서 보면은 애터미라는 쇼핑몰을 내가 창업한 것과 똑같다라고 항상 회장님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맞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쇼핑몰에서 구매만 하든 아니면 이 쇼핑몰을 통해서 사업을 하든 애터미에서는 어떤 그 불이익도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너만의 쇼핑몰을 갖고 싶지 않냐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쇼핑몰을 갖게 되는 순간 이거를 그냥 쇼핑몰의 하나로서 소비만 할지 아니면은 어차피 소비하는 거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수당을 받을지 그거는 뭐 개인에 맡깁니다. 저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단순히 쇼핑몰이 아니라 이 쇼핑몰의 주인이 내가
듣는다가 아니죠. 이걸 보면서 헷갈렸어요. 나의 쇼핑몰을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쇼핑몰의 CEO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의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런 강의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뭐 단순히 내가 성공하는 도구로 쓰셔도 돼요. 쓰셔도 월 1억까지 벌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뭐 괜찮잖아요. 근데 어차피 월 1억까지 버는 부자가 되는 거. 조금 더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또 실제로 나가 뭐 하고 싶었던 봉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성공해서 내 가문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애터미 사업을 진지하게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쓸까 말까 하다가 썼는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저희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애터미 사업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엄마 얘기를 안 들어서 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 홍삼이 좋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TV를 보시다가 아버지가 TV에 그 어떤 의사 박사님이 홍삼이 어디에 좋고 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다 하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홍삼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실제로 저부터도 가까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일이지만 성공을 합니다. 근데 부자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돈만 많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하다 보면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멋진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줌에 계신 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 파트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딴 데서는 진짜 이런 강의를 절대 애터미 내에서 도 절대 못 듣는 그런 강의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조승훈 국장님만의 정말 준비를 어제부터 엄청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들으면서도 우리끼리 막 오늘 강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 멋지게 멋진 강의였고 배울 게 많았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목요일 메인데이가 아니고 라방데이, 라방데이를 사원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 준비. 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아자. 수고하셨습니다.